오늘도 출근을 한다. 어제와 다르지 않는 출근길. 빠른 발걸음 속에서도 머릿속은 이미 가득 차 있다. 밤새 가득 쌓인 이메일.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질 회의. 뭐 이런 것들은 버틸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일하니까.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건 나만 느끼는 걸까? 나만 겪고 있는 걸까? 문득 다들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직장 갑질 119는 오픈 채팅방, 익메일을 통해서 익명으로 갑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실제 현장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250여 명의 스태프들이 제도가 개선돼야 될 부분 같이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회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직장에서 오만 것들을 지키는 그런 황당한 갑질 사례들이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되게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정부도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게 된 거죠.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 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사실 가스라이팅 많이 당하죠. 정말 최근에 들어왔던 상담인데 그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불사해서 뽑은 거야. 니들 경력 없잖아. 능력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는 거 아니야. 불사해서 뽑아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배은 망덕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휴가 육아일찍 들어가는 직원한테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 업무가 가중되잖아. 너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아, 실업급여 많죠. 맞아. 회사가 이직사유, 개인적 사유로 자진 퇴사했다 이렇게 기재하게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고, 혹은 뭐 실업급여 받으려면 똑바로 해라 라는 식으로 회사에서 오히려 협박하기도 하고 효과가 주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마치 사용자들이 생색내듯이 포괄임금 계약. 사실 이게 포괄임금 계약이 일종의 자유이용권이잖아요. 딱 정해진 임금 주고 막 무제한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수습 몇 개월, 한 3개월이라고 두고 수습 기간에 함부로 누리고 수습 기간 끝났다고 이제 해고하고, 요새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막 1년까지도 막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성희롱은 여전히 많죠.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성희롱과 성차별의 약간 경계에 있는 신체 접촉을 하면 성희롱이 된다라고 인식들을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거예요. 뭐 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제 마우스 이렇게 딱 하면서 귀에 막 소리를 얻는다던가 힘들지 하면서 이제 어깨를 막 주물러주는데,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지만 성희롱을 한 사람은 아니 이게 무슨 성희롱?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직장갑 119에 들어오는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노동 감시, 특히 전자노동 감시. CCTV로 감시를 하고 컴퓨터로 감시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도 인식 못하고 있는 거? 단체 채팅방에서 계속 한 사람 업무 실수 지적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계속 심할서 쓰게 해서 심할서 쓰는 사람 자체가 약간 구차해지게. 요새는 뭘 하더라도 너 이거 괴롭힘 신고할 거야? 괴롭힘 신고하는 거 아니지? 아, 이렇게 약간 너 신고할 거야? 너 이것도 신고하게?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 신고거리 아니잖아. 근데 왜 신고해? 신고하는 너는 되게 예민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거? 신고를 하니까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나가게끔 하는 거죠. 이제 교묘하게 괴롭혀서 못 버티고 그래서 나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자리에 계속 채용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이미 나갔다라는 걸 전제로 계속 채용 공고에서 막 올라오니까 나는 이제 나가야 되나 보다. 업무를 수행을 해도 알겠어 하고 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하다가 그게 점점 심해져서 자기 검열을 하는 게 수준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업무 수준도 저하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 사연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거의 뭐 사장이 온갖 갑질을 다 했거든요. 뭐 밥 지어와라, 월급은 무조건 최저시급, 모욕적인 말은 일상적이었고. 근데 이분이 막 어떤 날은 한번 오픈 채팅방에 자기 약봉지 사진을 올리면서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이분이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막 전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날 저녁에 자기 괜찮아졌다고 다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한숨 넘어가긴 했는데 점점점 약간 무너지는 과정들이 보여요. 회사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괴롭힘인가? 그냥 감내해야지, 참아야지라고 해서 다들 이게 참다가 어느 순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폭발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쭉 참았던 그 괴롭힘이 더는 이렇게 참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왜 1년 전에 이야기 이제서 하지? 이분은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티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 1년이다? 이런 상담 요청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는 사내 조직 문화를 바꿔라라고 법이 만들어진 건데 사내 조직 문화는 안 바뀌고 이 문제를 계속 젊은 애들이 어때? 젊은 사람들은 예민해. 젊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니까 최고참 상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걸고 일종의 펜스를 붙은 거죠. 소위 말하는 젊은 직원들은 워라밸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낀 이분들은 결국에는 나 혼자 야근하고 다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정말 많이 고충을 호소하더라고요. 오히려 일을 더 시키고 킨세드들한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죽겠는 거죠. 실태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의 괴롭힘 경험률이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직장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직장인들이 갑질을 많이 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요즘 갑질은 어떤 게 트렌드야? 라고 물어봐도 사실 그냥 감각적인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생긴 지 어느덧 7년. 그 사이 우리의 일터는 조금 나아졌을까? 겉보기엔 별탈 없이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회사 가는 게 힘들까?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퇴근을 한다. 상담할 때도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아니시죠? 라고 물어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다 했는데 근데 저 라고 말한 순간 제가 말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매일매일 장시간 일을 하지만 급여가 빵원인 사례.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